네. 여기 좀 앉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흔한 엄마 품에 새근새근 숨 쉬고 있어요. 이제 시작할 테니까 다들 앉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얼굴마다 커트마다 몇 장 많이 좀 찍어요. 네. 저기 신문사 올려야 됩니다. 여기 앞에도 좀 앉아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주관한 생명운동연합의 김길수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태아도 어린이다 캠페인 시민논단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사회를 모실 본인 소개를 좀 하십시오.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승민 활동가님께서 사회를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승민 선생님이 사회를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태아도 어린이다 시민논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울림.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아도 어린이다 시민논단의 진행을 맡은 생명활동가 이승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을 깨우고 생명의 가치를 세워갈 귀한 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안고 통일 광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는 분입니다. 예선교회를 섬기시며 영혼을 깨우는 목소리로 태중의 어린 생명들이 곧 이 나라의 미래임을 선포하시는 이진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제가 1번인 줄 모르고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1번이네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언폴랜드라고 하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폴랜드라고 하는 영화는 2019년 개봉한 미국 드라마 영화로 에비 존슨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 언폴랜드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인 이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간 상담사로 열심히 일하며 최연소 이제 소장에까지 올랐던 에비 존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면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존슨 자신이 낙태 경험자로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술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신념에 큰 흔들림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수술실에서 이제 그가 목격했던 장면은 정말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믿기어지지 아니한 그 사실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에비 존슨은 이제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환을 하면서 그가 큰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영향력은 너무 대단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이 된 다음에 미국의 9개 주가 이제 낙태 반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 또 보니까 이 500명 이상의 낙태업자들이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생명수호자로 전향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언플랜드는 6년 전 2020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영화를 관람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요 그 내용의 장면을 보면은 수술실에서 13주 된 태아의 낙태 과정을 보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초음파 화면에서 태아가 수술 도구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태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수술 도구를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이 에비 존슨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밖에서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에밀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생명운동 사무실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에비 존슨은 가족개혁연맹 그 단체를 떠나서 생명운동가가 되어서 낙태하러 온 그 여성들에게 이 낙태 수술의 실상을 아주 세심하게 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교육연맹은 그 에비 존슨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은 실패하고 계속 센터도 문을 닫게 됩니다. 에비 존슨이 낙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은 낙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존슨은 2번의 낙태를 경험했는데 특히 2번째 그 낙태를 통해서 너무 큰 후유증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주 동안 계속되는 출혈 과정과 어지럼증,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 그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정서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낙태 후에 에비 존슨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미국 9개 주가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들의 낙태를 돕던 클리닉 책임자가 이제 낙태 반대 운동가로 180도 다른 인생을 선택한 에비 존슨의 실화를 그린 영화 그 언플랜드는 낙태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주인공 이 에비 존슨의 내적 갈등과 신념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면서 관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뿐만 아니라 이 타중에 있는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성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 아이를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명의 가치를 심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성품 성교육 전문가이시자 생명 활동가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경이로움을 일깨워 주시고 계신 정무직의 활동가님이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노성의 서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 명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날의 떨림, 새 아이를 품었던 10달의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엄마가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 태아의 성별이 결정되고 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신 6주에는 심장이 뛰고 임신 16주에는 엄마 목소리에 반응하고 20주에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이 아이는 이미 이렇게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화면 앞에서 1분에 150번 넘게 뛰던 그 강렬한 심장 소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저 살아있어요. 뱃속에서 꼬물거리던 태동을 느낄 때 저는 그 작은 존재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고 제가 먹는 음식에 기뻐하며 함께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종종 태아를 잠재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아이는 이미 심장이 뛰고 있고 이미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고 이미 아픔을 느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난 후의 모습만 어린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의 형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태아 어린이들입니다. 태아는 잠재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인 존재입니다.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태아가 자라 어린이가 됩니다. 과정의 차이일 뿐 생명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태아에게도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고 꿈을 꾸는 뇌파가 있으며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성인 페노실라인 자반증,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알레르기 자반증이라고도 불리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제 몸 안의 백혈구가 모세혈관과 신장, 무릎을 공격하는 병인데 혈관이 터지면서 다리에는 빨간 반점들이 올라오고 무릎은 부어오르고 아파서 구부리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질 않으니 병원에서는 신부전증을 대비해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검사 결과지 앞에서 좌절스러워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울다 집에 돌아갔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반점이 올라오지 않고 다리도 붓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멀쩡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신이 되면서 면역력이 낮아져 백혈구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출산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산 후에도 반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고도 셋째를 낳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낳았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저를 치료해줬다고. 뱃속에서 10달을 함께하는 동안 그 작은 생명이 저도 모르게 엄마를 고쳐줬다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태어나거나 실수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저를 치료해줬듯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는 더 깊어지고 성장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를 바꾸고 성장시키며 살게 합니다. 태아도 어린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축하하는 어린이들의 존엄성 또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았으면 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뿐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내일을 기다리는 태아들의 생명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세 자녀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건강해서, 계획되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태아는 이미 어린이입니다. 단지 우리 눈앞에 없을 뿐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편할 때 갖고 불편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환영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